조카 생일. 문득 기분 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헤어진 지 오래된 전 남자친구가 댓글을 달았다. 이 아이가 나를 닮았다. 그는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착각했다. 다음날 아래층으로 와서 결혼을 강요했다. 이날은 내 조카가 3살이 되는 생일이었다. 오래간만에 SNS에 글을 올린 나. 정말 귀여움에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귀여운 사진을 올렸어요. 페이온 BA살이 되었네요. 평안하게 자라길 바래요. 행복하게 자라길. 생일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 댓글 하나에 턱이 떨어졌어요. 쓰레기 전 남친은 돌아오지 않고 이 아이는 저를 닮았대요. 내 핸드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 아저씨 혹시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음 순간에 다시 타자를 멈췄어. 아마 그냥 농담일 수도 있겠지? 내가 설명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핸드폰을 던졌어. 미미는 푹 잠들었어요. 나는 루연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때 그는 차갑고 나는 것만 했어요. 서로 매우 싫어했어요. 자주 싸웠어요. 이런 관계는 고 BA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 고 BA 때 반에 아주 멋진 남학생이 전학 왔어요. 그 사람은 밝고 명랑한 타입이었어. 루연과는 정반대였지.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그런데 그 녀석이 알고 보니 쓰레기 남자였어. 자주 어린 여자애들을 속였거든. 그날 그는 나를 외진 곳으로 불러냈어.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했지.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루연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줬어. 그 순간 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느껴졌어. 내 마음을 강하게 찔렀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열렬히 구애하기 시작했어. 결국 그는 나에게 승낙했어.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같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 대학 본학년 때 장거리 연애를 견디지 못했어. 헤어진 건 내가 제안한 거야. 그때 그가 나한테 후회하지 말라고 했어. 또 누가 뒤돌아보면 그게 걔라고도 했고, 게다가 나중에 그가 집안을 물려받으면서 점점 바빠졌고 더는 교류가 거의 없었어. 헤어진 지 5년이 됐어.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깝고 생각하다 보니 눈꺼풀이 자꾸 감겨오네. 금방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휴대폰을 열자마자 하이모의 여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번호를 삭제했잖아. 어떻게 너야, 루연? 그 개같은 루연?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은 전화를 하다니. 너 죽고 싶어. 그리고 저쪽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오랜 시간. 사실 나도 계속 너를 사랑했어. 나는 혼란스러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엉망진창이야. 저쪽에서는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 목소리에도 웃음기가 섞여 있어. 이렇게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너가 오해한 것 같아? 빨리 내려와. 내가 너 집 아래에 있어. 나는 침대에서 튕겨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 너가 우리 집 아래에서 뭐하고 있어? 결혼증명서 받으러 가자. 아니야, 나는 즉시 이해했어. 그 사람은 내 친구들을 정말 오해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 그건 내 조카라고 말할 거야. 그가 극도로 부끄러워서 나를 입막음하려고 할까? 그가 방금 나를 아직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어. 그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건 더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국 내가 결정했어. 루연나와 아이는 잘 지내고 있어. 너가 책임질 필요 없어. 게다가 너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없었잖아. 나는 이미 익숙해졌어. 그쪽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믿게 할게. 나는 좋은 아빠가 될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가버렸다. 혼자 남겨져 울고 싶어도 눈물이 없다. 이제 끝났다. 큰일을 저질렀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어 나를 없앨까 두렵다. 하지만 그는 이후로 나와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아마 그는 이미 잊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밤에 그의 순간을 클릭했습니다. 알게 됐어. 그는 며칠째 육아법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어. 콩새부터 말새까지 좋은 부모가 좋은 선생님보다 낫다. 그날 이후로 시간을 보면 이걸 보고 내가 더 죄책감이 들었어. 안 돼. 제때 손절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그에게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잊었던 말이 하나 있어.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몇 분 후에 답장이 왔어. 그 후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 나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어. 그가 말하길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너랑 아이 양육권 싸우지 않을 거야. 아니, 오해한 거야. 내가 말하려던 건 그 아이가 내 형 거라는 거야. 갑자기 그가 침묵하면서 네 형이 입양됐냐고 물었어. 내 형이 어떻게 입양됐겠어? 우리 엄마가 친엄마야. 그쪽에서 갑자기 또 말이 끊겼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여보세요. 괜찮아요. 이 소식이 당신에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가 갑자기 나를 막았어요. 루시는 당신의 친형이고 이미 결혼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를 떠나. 내가 너를 돌볼게. 평생 잘해줄게. 그의 말을 듣자마자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가 혹시 내가 형과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잘 생각해보니 내가 방금 한 말이 확실히 명확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이 생각을 정리한 후에는 갑자기 참기 힘들어졌어. 하루연. 너의 생각은 정말 독특하구나. 그가 차갑게 말했어. 나는 너와 농담하지 않았어. 하하하. 너 때문에 먼저 웃었잖아. 그냥 이렇게 한 1분 넘게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 배가 다 아플 정도로 겨우 웃음이 끝나고 나서 기분을 좀 가다듬었어. 진지하게 말할게. 루연,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음에 말하는 모든 단어는 진짜야. 너가 말한 그 아이는 내 조카야. 내 형과 형수의 친자식이야. 이해했어. 나는 저쪽의 낮은 기압을 느낄 수 있어. 오랫동안 침묵했어. 그가 갑자기 웃었어. 소름 끼치게 웃게 하네온유. 너 장난치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나는 잠시 당황했어. 그의 말투는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오해한 거야.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렇네. 그는 지금 매우 창피할 거야.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나를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의 연락처를 수정했어. 쓰레기 전 남자친구에서 강아지 대장으로 바꿨지. 그 생각에 나는 몇 분 동안 웃었어. 안 되겠다. 이 대화 기록을 저장해야겠어. 나중에 일이 생기거나 심심할 때 꺼내서 웃어야지. 하하하. 기분이 정말 좋아. 그날 밤에는 잠도 푹 잤어. 다음날 퇴근하고 이 일을 내 친한 친구 문희에게 말했어. 그녀는 나와 루연의 사랑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이지. 그녀가 듣고 나서 나보다 더 과장되게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모습이 정말 웃겼어. 문희야, 제발 입 좀 다물래. 침이 다 흘러내리겠다. 그가 허리를 숙이고 웃느라 소리가 안 나더라. 나도 보고 나서 좀 웃겼어. 그때 내가 유견이랑 헤어질 때 그가 나보다 더 화가 났었어. 기억나? 그때 우리가 한 번 그를 만나러 갔는데 그가 한 여자랑 아주 가까이 걷고 있었어. 비록 나중에 그게 그냥 후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걸림돌이 남았어. 문희가 그때 말했어. 내가 왜 그에게 큰 소리로 혼내지 않았냐고. 아마 지금 그는 속이 시원할 거야. 나는 옆에서 그가 웃는 걸 보며 종이를 건넸어. 나는 그에게 그걸 꼭 해야 한다고 했어. 하하하, 잘했어, 멋지다. 오랜만에 이렇게 웃긴 농담을 들었네. 난 별로라고 생각해. 한숨 쉬면서 네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 조금 수그러든 미소를 지어봐.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 또 내 아기를 데리고 가려 하고 너 동창회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가자고 했어. 어차피 루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잖아. 맞아. 그리고 이번에 반장도 온다고 들었어. 그가 온대. 그가 귀국했대.
아마 그저께쯤인 것 같아. 너 그의 친구 목록 안 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친구 목록을 열어 잠깐 훑어봤어. 정말로 그가 공항 사진을 올렸네. 페이웬 씨? 이번에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댓글을 봤어. 모두 그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있어.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어. 너의 것이 아닐 텐데 생각을 줄여. 또 다시 루연이야? 왜 이리 신경질을 부르는 거야? 하품을 했어. 나는 위챗을 나갔어. 밥 먹을 때는 이런 짜증나는 일은 생각하지 말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 동창회에 왔어. 이날 나는 문희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했어. 모임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 원래는 A가 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런 때는 언제나 과시하려는 사람이 나서서 계산하잖아. 나랑 문희락도 그걸 반겼지. 공짜로 먹고 마시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 문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인사했어. 우리는 서로 몇 마디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손을 풀기 시작했어. 내가 한 조각의 연어를 입에 넣으려던 순간 모두 갑자기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누군가 오는 걸 보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해 목이 막혀 눈물이 핑 돌았다. 저 깨끗하고 멋진 반장인데 어떻게 록 스타일로 변했지? 파란 머리도 염색했고 눈썹에 피어싱을 했네? 정말 좀 놀랐어. 그래도 멋지긴 해. 좀 건방진 멋이랄까? 안녕 이렇게. 오랜만이야. 나는 미소를 떠올려. 안녕 반장님. 문희도 약간 멍해졌다. 그에게 인사했다.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고등학교 때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와 유견 이야기가 나왔다. 그 고등학교 때 유견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오늘도 계산하려는 사람이 많았네. 운 나쁘게도 내 차례가 됐어. 그때 너랑 루, 얘는 모두가 응원하는 커플이었잖아. 계속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예상 못했어. 나는 웃음을 지었고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마치 뭔가를 찾은 듯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렇게 너는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남자친구를 못 찾았니? 아직도 그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이 말이 나오자 여러 사람이 침묵했다. 반장도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입안의 것을 삼키고 반박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 루연이라는 쓰레기 남자? 구두쇠에 허세 부리는 남자. 내가 어떻게 그를 아직 좋아할 수 있겠어? 정말 말하고 나서도 한마디 더 보태자면 설령 칼을 내 목에 들이댄다 해도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들이 듣고 나서 갑자기 더 침묵했어. 나는 그들이 안 믿는 줄 알았거든. 뭔가 더 말하려고 했어. 문희가 내 팔을 살짝 쳤어.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 그가 가까이 와서 조용히 말했어. 너 뒤를 봐. 뭐야? 나는 급히 뒤를 돌아봤어. 정확히 분노로 가득 찬 눈과 마주쳤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그가 천천히 걸어왔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내 마음을 밟는 듯해. 쓰레기 남자, 인색한 귀신. 허세 남자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농담이야. 그는 차갑게 나를 흘겨보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내 대각선 맞은편에 앉았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에게 농담도 하고 안부도 물었다. 하지만 루에는 마치 말을 아끼는 것처럼 가끔 한마디씩 대답했다. 나는 뒤에 숨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오히려 원씨가 조용히 나에게 루엔이 왜 왔는지 물었다. 나도 궁금했다. 눈길이 무심코 스쳐갔다. 그가 마침 이쪽을 바라볼 줄은 몰랐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누가 알았겠어. 그 후로 연회가 끝날 때까지 그는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식이 끝날 때 나는 문희를 붙잡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록밴드의 연주자가 우리를 막았다. 문희 밖에 비가 오고 있어? 너희를 집에 데려다 줄게. 나는 거절하려고 했어. 그런데 문희가 바로 승낙했어? 좋아, 고마워. 반장. 말하면서 나에게 눈짓을 했어. 나는 생각했어. 공짜로 얻으려면 나눠야지. 이런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문 앞에서 그가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렸어. 물론 예상대로 길에서 만났지. 그가 다가와서 내 옆에 서 있었어. 나는 갑자기 기압이 낮아진 것 같았어.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척했어. 그의 부드러운 입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추워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서 나는 안 추워. 그럼 왜 숨을 쉬어? 아직은 그렇지 않아. 아직은 네가 내 옆에 서 있기 때문이야. 뒷부분은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내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을 때 그도 마침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눈에는 길가의 불빛이 반사되었고 반짝반짝 빛났어. 마치 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야? 조금 잘생겼네. 갑자기 심장이 뛰는 것 같아. 좀 추운 것 같아. 리메가 아직 안 왔으니까 내 차를 타고 돌아가자.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거절했어야 했어. 다른 사람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는 곧 올 것 같았어요. 그는 눈썹을 찡그렸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우리와 함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내 리언의 소식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못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괜찮다고 답했어요. 우리가 택시 타고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택시를 부르려고 할 때 로연이 막았어요. 왜 내 차 타는 게 겁나? 내가 두려운 거야, 너가? 두려운 거야? 그럼 내 차 타. 타면 되지. 내가 이미 그의 차에 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어떻게 머리가 뜨거워져서 그에게 속아버렸을까? 문희가 내릴 때 나는 계속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 눈을 감고 자고 있었지.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기 위해 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 요 흉내내다가. 진짜 잠들고 말 줄은. 내가 깨어났을 때 차는 이미 한참 전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눈을 비볐어요. 그가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는지 보려고. 그래서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죠. 하지만 차 문은 잠겨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나는 뒤돌아 그를 바라봤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운전석의 기대 앞을 보고 있었다. 루연이 내 말을 들었다. 그가 마치 정신이 든 듯했다. 안전벨트를 풀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너 뭐 하려는 거야? 그가 다가왔다. 나는 손에 쥔 가방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섰다. 루엔,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단지 손을 문 손잡이 쪽으로 뻗었다. 그때 딱 소리가 났다. 차문이 열렸다. 나는 눈을 떴다. 그러나 그저 그의 눈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만 보였다. 내가 너에게 키스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어. 자전거 핸들은 온라인에서 산 거야? 부러뜨려서 너에게 배상할게. 내 얼굴이 아파서 붉어졌어. 그를 노려봤어.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 그날 내가 한 말은 진심이었어. 그때 나는 후회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예전에 우리는 너무 자만했다. 헤어질 때 매우 불쾌하게 싸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우리 둘 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본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의도했든 아니든 친구의 SNS에 댓글을 남겼다. 나도 그와 함께 장난쳤다. 하지만 그가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했을 때 함께 했던 그때의 즐거웠던 또는 슬펐던 장면들이 갑자기 너무나 선명해졌다. 그들이 자리에서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다. 아마 그를 잊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 왜 그런 걸까? 그가 가볍게 후회했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할까? 그래서 나는 몸을 돌렸어. 못 년이 흘렀어. 후회하려면 오늘까지 기다려야 하나? 나도 본년 전의 소녀가 아니야. 금방 해결될 거야.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서 멈춰서 따라오지 않았어? 방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국 침대에 완전히 누워버렸어. 무언가 떠올라서 서둘러 창가로 가서 아래를 한번 내려다봤어. 역시 아직 안 갔네? 이 녀석 언니와 다투려고. 맞아, 방금 그 모습은 연기였어. 그냥 그가 내게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진하게. 루엔너 다시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만나면 돼.
언니가 다 놀고 나서 얘기해줄게. 그날 주말에 엄마가 또 전화해서 소개팅하라고 하더라. 상대방이 고학력자라고. 집안도 괜찮아. 꼭 나보고 만나보래. 정말 귀찮아. 핑계대서 넘기려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 이럴 때 안 가서 기분 나쁘게 안 하면 어쩌겠어. 처음에 나랑 루연이 막 헤어졌을 때 그가 얼마 안 돼서 친구들 사이에 여자 자랑했거든.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지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삼키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약속을 했어. 엄마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줄 알았지. 그가 모르는 것은 서쪽에서 뜨는 태양은 없다는 거야. 오직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강아지 한 마리뿐이야. 이 생각을 하니 나는 특별히 예쁘게 화장을 했어. 멋진 사진 한 장 찍어서 친구들한테 올렸어. 그리고 글은 누가 알겠어? 주말에 엄마한테 강제로 소개팅 시켜줬어. 공개 범위는 오직 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했어. 이런 식으로 못 죽이겠어. 장소에 도착해서 또 게시글 하나 올렸어. 레스토랑 분위기는 꽤 괜찮았어. 소개팅하는 오빠도 정말 잘생겼네. 근데 소개팅 온 사람이 오니까 알았어. 무슨 오빠라고? 분명히 못생긴 아저씨뿐이었는데 사람이 입은 옷은 꽤 비싼 양복 같았어. 그냥 수염이 덥수룩하고 기름때도 묻어있고 내가 보자마자 눈빛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것 절대 내 엄마 전화 속도래 같지 않네?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안녕하세요, 혹시 장씨 맞으세요? 그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웬씨. 반갑습니다. 저는 장건문입니다.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어. 그의 새끼 손톱은 아직도 길게 남아있었어. 내 마음속에는 약간의 저항감이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었지. 만나서 반가워.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외치고 있었어. 어머니, 나한테 아빠 될 사람 좀 소개해줘. 아빠가 되기 싫으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앉자마자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며 도망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문 여사님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손가락이 꼬이도록 꽉 쥐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급한 일이 3가지가 있잖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마음 먹고 그냥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 손목을 잡아버렸어요. 아무리 힘을 주고 빠져나가려 해도 그를 떨쳐낼 수 없었어요. 장 선생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과 식사하고 싶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저 화장실에 갈게요. 왜 나만 보면 불편해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가 약간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 좀 무서웠어. 여긴 식당인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쏠려 있었어. 하지만 다 이유를 몰라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지. 나는 크게 외쳤어. 종업원. 누가 알았겠어. 그가 갑자기 내 입을 막았어. 손은 내 몸 여기저기를 더듬고 나는 급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테이블 위의 물건으로 그를 가격하려고 했어. 그때 익숙한 모습이 달려왔어. 한 발로 그를 넘어뜨렸어. 더러운 손을 치워.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몸에서 나는 나를 안심시키는 냄새를 맡았다. 마치 수년 전처럼. 너는 어때? 괜찮아요. 그가 긴장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자 갑자기 눈이 시큰거렸다. 눈물이 돈처럼 흘러내렸다. 루엔이 나를 괴롭혔어. 루엔이 내 눈물을 닦아줬어. 손에 들고 있던 걸 내 손에 쥐어줬어. 착하게 옆에 가서 기다려. 그런 다음 소매를 걷어 올렸어.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종이를 들어 올렸어.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 아파서 계속 용서를 빌었어. 경비가 드디어 와버렸어. 걔가 그 사람을 때릴까봐 걱정됐어. 앞으로 나가서 말렸어. 그가 다시 발차기를 했어. 거칠게 하니까 멈췄어. 루연 그만둬. 경찰에 맡기면 돼. 그는 손을 털고 있었어. 기록을 마치고 그의 차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한번 쳐다봤다. 그도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순간 분위기가 좀 미묘해졌다. 그 루연,
오늘 고마워.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나를 흘기 쳐다봤다. 왜 고작 고맙다는 말만 해? 그럼 다음에 내가 밥 살게. 그가 낮게 웃으며 다음은 무슨 다음이냐고. 마침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이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바라봤다. 서로 눈을 마주친 순간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느려진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화제를 찾았다. 저기 오늘? 왜 여기 온 거야? 이 말을 입 밖에 내자마자 나 자신을 죽이고 싶었다. 그가 더 깊은 인상을 줬다. 어떤 멋진 오빠인지 보러 왔다. 멋져서 우리가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그도 내가 일부러 화나게 한 걸 들추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목적지까지 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뜻밖에도 우리 집이었다. 밥 먹으러 간다더니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속인 거야. 먼저 푹 쉬어라. 내일 저녁에 내가 데리러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불을 켤 때까지. 그는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늘의 모든 일을 되새겼다. 그가 또 나를 한판 이긴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를 설득하는 거야. 내가 눈물로 가득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나에게 소개시켜달라고 재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한편 루연 쪽에서는 그도 기분이 좋아서 리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리언. 리엔은 매우 짜증나서 뭐든지 하라고 했다. 도와줄 일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네가 내 차를 끌고 간 일 아직 너한테 따지고 있지 않아. 너는 여우수 그의 친구 문희를 쫓고 싶었잖아. 방법이 있으면 말해 도와줄지 말지. 알았어. 만약 내게 거짓말하면 너 잡아먹을 거야? 전화를 끊어. 루연의 얼굴에 감춰지지 않는 미소. 다음날 퇴근하고 유견이 이미 회사 건물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차에 올랐다. 우리는 프랑스식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가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분위기는 꽤나 화기애애했다. 자리에 앉고 그가 메뉴를 내밀며 네가 주문해라고 말했다. 내가 밀어낸 건 너를 먹이려고 그런 거지. 네가 시키는 대로 해근은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시키는 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 내가 어떻게 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기억하는지 물었지? 그의 눈빛은 뜨겁고 솔직했어. 그는 웃으며 말했어. 왜냐하면 예전에 누군가가 말했거든. 혹시 내가 나중에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잊어버리면 매일 소파에서 자게 될 거라고. 내 얼굴이 좀 달아올랐어. 그건 두 사람이야. 첫 데이트 때 한 말이야. 그가 아직도 기억하다니 몰랐어. 그건 농담이었어. 그런데 그는 내가 기꺼이라고 했어. 그의 시선은 부드럽고 물 같아. 움직임도 맑아.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어. 한마디 푸념하자면 너, 이 불쌍한 놈아. 어떻게 세 마디 말로 네 마음을 사로잡았대. 기분을 좀 고치고. 나도 놀란 척하며 차려놨어. 빨리 먹어. 그가 낮게 웃었어. 별말 없이 나도 진지하게 밥 먹기 시작했어. 먹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왔을 때는 다시 저를 놀라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루연이 한 여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왜 자신을 버렸냐고요? 루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다. 그 여자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가 배신자를 처벌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루연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내가 가자마자 루연은 급히 이렇게 말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자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행동했다. 곧바로 돌아서 와서 울며 호소했어요. 여수씨, 당신이 그의 여자친구 맞죠? 이 남자가 얼마나 냉정한지 알고 있나요? 나는 기련을 봤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봤죠. 당신 말대로 우린 결혼할 사이였는데 그는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돌아왔다고 뭐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지금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 아이를 말하자 그는 매우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어. 내 마음이 조여왔어. 나는 루연을 바라봤어.
그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해 그 여자를 쳐다봤어? 그가 너에게 얼마나 줬어? 그 여자 울음을 멈추고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 루연이 카드를 꺼내서 말했어. 내가 2배로 줄게. 그 여자가 갑자기 눈에 빛이 번쩍였어. 그러니 절대 내가 2푼 받은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는 이 소동을 보면서 끝내 멍하니 있었다. 사실 나는 그냥 맛있게 밥이나 먹고 싶었을 뿐이다. 이때 한쪽에 숨어있는 리안. 이 사람은 어떻게 직업윤리가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만 이것도 루연에게 교훈이 되었겠지. 내 차를 끌고 가다니 조심하지 않으면 평생 외롭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분개하며 떠났다. 나중에 루연이 일부러 상대편이 꾸민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다. 그가 전화를 걸어 말했다. 샤오순, 견인된 차는 당분간 다시 끌고 오지 마. 나는 궁금해서 내 차가 견인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버려진 차는 별로 쓸모가 없지. 밥도 거의 다 먹었네. 그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 내리려고 할 때 그가 불러서 사과했어. 내 탓에 제대로 밥을 못 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괜찮아, 원래 내가 사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내일 내가 사과할게. 내가 한턱 쏠게. 같이 먹자. 나도 거절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후로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만나자고 했어. 단지 가끔씩 이별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가 지금 아주 나쁘다고 하더라고. 3사람의 여자와 동시에 만난다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나는 믿거나 의심하거나 이 소식을 문희에게 전했어. 그는 몇 마디로 쓰레기 남자를 욕했어. 그리고 이연의 위챗을 삭제했지. 그날 갑자기 1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어. 아주 긴급한 것 같았어.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아니, 그냥 한 번의 협력일 뿐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나는 입을 삐쭉 내밀며 누가 널 기다리네 말 끝나기도 전에 그는 바로 다가와서 내게 입맞춤을 했어. 나는 좀 흥분했어. 그는 성공한 듯 씩 웃으며 떠났어. 참이 못된 깡패 같아. 그가 떠난 지 1달이 지났는데 내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아. 가끔 그는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메시지에 답이 없네. 그가 일하느라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달이 지나도록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도 없었어요. 나는 조금 초조했어요. 그때 이연이 말해줬어요. 모르셨나요? 여수루연이 외국에서 맞았대요. 다리가 다 끊어진 것 같아. 참 끔찍하네. 그 사람은 손목만큼 굵은 나무 막대기조차 부러뜨렸어. 지금도 의식을 잃고 있어. 갑자기 당황했어. 어떻게 맞았지? 아니다, 그 사람 케이크 만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빨리 정리하고 가서 한번 봐줘. 그가 중요한 시기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갑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흐려졌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어. 내 머릿속에 그 말이 떠올랐어. 그가 중요한 시기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예전에는 그와 헤어졌지만 절대 잊지 못했어. 언젠가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내 숨이 조금 가빠졌다. 정신을 차리고 린예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나는 급히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괜찮을 거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문을 열 때 나는 열쇠조차 꽂을 수 없었어. 그때서야 온몸이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도 문을 열었어. 갑자기 무언가가 휙 지나가는 걸 봤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 복도에 비치는 불빛 아래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아. 거기 누구야? 갑자기 누군가 얼굴을 내밀었어. 나는 동공이 커졌어. 나는 익숙한 품에 안겼어. 내 등이 켜졌어. 집안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 불꽃처럼 선명한 장미꽃이 구석구석에 가득했어. 루겐이 나를 놓았다. 케이크 하나를 들었다. 생일 축하해 요시.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속임수라는 것을.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너무 화가 나서
너도 알겠지 정말 무서워. 리온이 말했다. 뭐 너 해외에서 심하게 맞았다고. 난 다 믿었는데. 내가 죽을 줄 알았니?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케이크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어. 이렇게 이연이 한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너한테 한 말 잊었어. 그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 가장 좋아하는 건 어린 여자애들을 속이는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해봤어. 그렇기도 하지. 하지만 그가 그때 말한 진지한 걱정이었어. 응말을 다 못했어. 그가 내 입을 막아버렸어. 내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대되었어.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숨결이 어우러졌다. 그리고 그는 내 눈을 가리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좀 더 집중해. 나는 그의 부드러움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가 나를 침대에 눕힐 때까지. 이렇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처음에 네가 후회하는 게 강아지라고 하지 않았어. 멍멍멍. 나는 바로 강아지야. 나는 순간 웃겼어. 그의 귀에 다가가서 말했어. 그럼 나도 멍멍멍. 그의 눈동자에 어두운 빛이 일렁였어. 나는 바로 큰일 났다고 느꼈어. 루엔 나 내일도 출근해야 해. 너 말도 끝내기 전에. 그가 바로 입맞춤을 해왔어. 하룻밤의 애정. 다음 날 나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 루엔 너, 이 자식. 앞으로는 소파에서 자라. 눈을 가늘게 뜨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전화 속 사람에게 물어봤어. 너 문희가 로커 멋진 남자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가 방금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잖아. 저 사람 표정은 완전 억울해 보여. 네가 믿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 화가 나서 핸드폰 거의 던질 뻔했어. 야 너 루연, 기다려봐. 네가 고등학교 때 몰래 짝사랑했던 걸. 허삼년의 일을 그에게 전해줘. 저쪽에서 뭘 말했는지 모르겠어. 이안이 갑자기 웃었다. 늦었지만 네가 그 요트를 빌려준다면 내가 비밀을 지켜줄게. 전화를 끊고 이안이 살짝 웃었다. 문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바다에 놀러 가자고 하지 않았어. 친구한테 요트를 빌렸어. 그때 너 데리고 바람 쐬러 갈게. 문희 진짜야. 반장 그럼 루서를 불러도 돼. 이연이 잠시 망설였다. 온 루서를 데리고 가자. 그럼 완전 뻘쭘한 전등갓 아니야.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루연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너는 주서에게 그만 부르라고 해. 그럼 바로 말할게. 이야기 상황을 보고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군자는 복수한다. 멈추지 않고 생각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주서 야노한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문희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깨끗하고 밝은, 잘생기고 예의 바르며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그게 바로 그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이잖아. 보아하니 문희도 그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예연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즉시 옷을 벗어 한쪽에 던졌다. 하얀 셔츠로 갈아입었어. 매딩도 벗었고 머리 염색 끝나고 멋지게 등장할게. 문희 방심을 사로잡았어.